네, 여러분, 차함남입니다. 요즘에 참 모든 게 이상합니다. 세상 자체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계속해서 오르고 코인은 폭락했고 최대 규모의 청산이 일어났고 누군가는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돈 버는 기회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불안의 신호로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상승이 정말 진짜 상승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금값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그 국제거래소에 들어가시면은 금을 팔지 못한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금을 사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가 안정될 때 금은 조용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값은 멈추지 않습니다. 달러 강세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심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믿지 못하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중이라는 뜻이죠. 금값이 오르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가장 오래된 신호입니다. 25년 10월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고요. 10월 14일은 4,179달러까지 올랐어요. 연초 대비 50% 이상 금값이 올랐습니다. 뭐 근본이제를 다시 한 것도 아닌데 금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이 가파른 상승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증가, 현금에 대한 신뢰 하락, 불확실성과 신뢰 상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앙은행들도 지금 금을 매수하고 있어요. 폴란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지금 제일 많이 사고 있는 데가 중국이죠. 중국이 금을 그렇게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셧다운 제도 때문에 10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도피처로 금값이 금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인데요. 뭐 이거는 얘기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0월 초 얼마 안 됐죠. 트럼프 전 대, 트럼프 현재 대통령이 갑자기 100%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요. 그 발표의 직후 불과 30분 만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19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타이밍이에요. 관세 발표 직전 대량의 공매도 포지션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표 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일부 트레이더들은 관세 발표 직전 코인 숏 포지션으로 1600억 원대를 이제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운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 문제는 30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건데요. 갑자기 공매도가 급증하고 원래 이런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는 누군가는 숏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롱에다 투자를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을 공매도 레이시오에다가 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반응이라기보다는 내부 정보 기반의 포지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빠른 사람이 있지만 이번에 너무 정확했고 아마 트럼프의 최측근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트럼프 자녀를 보면은 자녀가 딱 숏을 쳤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10배 이상의 이제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의 자식처럼 최측근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득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콘스탄틴 갈리시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25년 10월 11일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발견됐고요. 람보르기니 차량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장은 갈리시 명의로 등록된 총기가 함께 발견됐으면서 경찰은 자살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 전날인 10월 10일에 가족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며 작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망 직전까지 운영하던 투자 자금 중 수천만 달러를 손실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거래죠.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10월 10일 날 이제 관세 발표로 인해서 190억 달러의 이제 규모의 레버리지가 청산이 됐고 10월 11일 오전에 이걸 알게 된 콘스탄틴 갈리시가 총상으로 자기한테 총을 겨누어서 자살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순수 우연일까 아니면은 레버리지 시장의 개인적인 대가를 보여주는 신호일까 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사회적인 의미로는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선물은 이렇게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개인의 파괴적인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투자자 보호, 정보 이용의 투명성,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놨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한 번 더 멈춰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사나 법적으로 검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근데 청산을 이만큼 당했고 엄청난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 돈을 다 청산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트럼프의 관세 발표로 누군가는 이득을 받지만 최측근들은 많은 이득을 받고 요트도 샀고 했지만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얘기만이 아니고 한국도 참 신기한 이제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3,600선까지 돌파했고요. 뭐 오늘은 보니까 3,600을 더 넘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이제 연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뭐 고용 지표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또 기대하고, 삼전, SK 등이 이제 관련주들이 강세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많은, 과거에 더 많은 좋은 호재들이 있어도 이만큼 오른 적이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어제 봤을 때만 해도 9만 원이 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오르는 적이 없었어요.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의 단위가 약해져서라면 어떨까요? 실제 기업 실적은 정체되어 있고 내수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오릅니다. 지금의 상승장은 실질적인 회복이 아니라 통화가 녹는 속도를 지수가 따라잡는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제일 문제고 제일 위험한 거는 지금 환율이에요. 뭐 요즘 뉴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LA 공항에서 1달러를 바꾸려고 하니까 2,100원을 달라 그랬다. 분명 환율은 1,400원대인데 2,100원을 달라고 한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돈이 녹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한테 관세로 줘야 되는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돈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랑 환율의 관계를 봐야 돼요. 달덱스라고 하는데 이 달덱스가 같이 오르면 조금의 이제 어느 정도 환율이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 달러는 1,423원을 넘고 지금 1,430원대로 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98.9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달러가 약해졌는데도 원화는 더 약해졌다는 뜻이죠. 이건 전형적인 통화 위기형 구조입니다. 금을 사고 있다는 거는 달러도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달러는 내려가고 있는데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큰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직시하셔야 되고요. 저는 제 모든 이제 돈이 다 웬만큼의 돈은 다 달러로 있어서 나름 걱정은 없는데 되게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보통 달러가 약하면 신흥국 통화는 숨통이 트여야 하는데 반대예요. 달러는 식는데 원화는 녹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상승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 돈은 녹고 있다. 코스피의 상승은 착시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랬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와중에도 그들의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했죠. 우리 경제가 괜찮구나. 계속해서 주가는 오르고 있으니까 곧 괜찮아지겠구나. 하지만 그건 화폐가 녹아내리며 만들어낸 숫자의 착시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구조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만 보면 부활처럼 보이지만 실질 구매력은 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따로 노는 현상이 아닙니다. 금값 상승은 불안 심리, 환율 상승은 통화 약세, 코스피 급등은 유동성이 쏠리고 비트코인 청산은 투기 붕괴, 그리고 관세는 불안의 불씨. 이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 더 있죠. 셧다운. 한쪽이 녹으면 다른 쪽이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지금은 녹는 돈이 만든 거품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세 가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개의 시나리오 말씀드리고 저는 어디에 포지션을 위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이 모든 것은 다 페이크다. 정책을 완화할 거고 금리 인하 기대가 현실화되어서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되고 그러면 금이 조정을 받을 거고 주식 안정화의 흐름이 형성된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면은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리밸런싱을 하고요.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투자 포지션 조정을 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감소시키며 일반 증권을 증가시킨다. 이게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이고요.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는 지금 이 상황 아니고 모든 이제 시대의 상황에서 맞게끔 가면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낙관적일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리밸런싱으로 단기 변동성을 이용하고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 투자 포지션을 늘리고 조정하고 안전자산을 낮추고 일반 증권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고 이게 이제 낙관적이라고 생각할 때의 시나리오. 다음은 중립적인 시나리오인데요. 트럼프 관세 발표처럼 정책 리스크가 즉각 시장에 반영되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현금성 비중을 확보하고 해지를 소량 유지하며 레버리지 유지를 자제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통해 생길 수 있는 불균형 거래에 주의할 수 있는 게 이제 중립적인 시나리오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는 비관도 낙관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요. 한 8월부터 이제 FED 연준에서 그 금리 인하를 말씀드릴 때까지 그때가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였고 지금은 또 트럼프가 관세로 지가 돈 벌려고 하는 건지 내부자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중립적인 시나리오라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연쇄 청산, 신용 경색, 정책 충격이 심화되어서 시장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의 트위터, 강의, 강연, 연설 등으로 인해서 또 어떤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레버리지를 하시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자산으로 전환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손실 제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서 로스컷이라고 하죠. 토스증권이나 뭐 다른 증권들 다 걸 수 있습니다. 로스컷은. 로스컷 거는 방법이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 댓글로 말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참여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게 지금 비관적인 시나리오고 요번 주, 지난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맞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립적인 시나리오일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건 주관인데 미국과 중국은 정말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도 세계에서 1, 2등 하는 이제 나라잖아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작은 나라들이나 전쟁해갖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나라를 다 뜯어먹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는 비관적이지만 앞으로는 중립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 낙관적인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온통 상승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녹아내리는 원화, 대규모 청산, 자살로 끝난 투자자, 내부자 의혹, 그리고 불안 속의 금값이 보입니다. 상승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건 부의 축적이 아니라 화폐의 붕괴 속 착시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상승은 돈이 녹을 때가 아니라 돈이 단단해질 때 시작합니다. 지금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를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제 영상 이제 이외에도 많은 뉴스들, 많은 공시들을 확인하시면서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금은 앞으로도 사면 될지, 코스피는 최고치 기록이지만 이제 국장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 가치와 통화 안정성은 고려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모든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서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이 아직은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는 아직까지 크게 이제 리스크들이 더더욱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를 때 이제 분할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은 조정이 그렇게 크게 오지 않습니다. 20년 이제 그래프 차트를 보시면 조정이 올 때도 있죠. 꽤나 길게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 복합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께서는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리스크를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차은남입니다. 감사합니다.